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2019년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이낙연 국무총리님,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김수현 정책실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일요일 낮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홍남 국무총리 꽉한 시간에 모셔서 미안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멤버의 이인영 원내대표님이 등장하시게 됐습니다. 탁월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홍영표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수송된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대화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라고 보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에 복귀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가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일요일 낮에 급히 여러분을 모신 것은 자신들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 급하게 논의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과 고용 및 산업위기 지원,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낸 지 17일이 됐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안, 소방공무원 과직전환 같은 시급한 안건들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지도 몇 개월입니다. 거기에다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육성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들 모두가 민생을 돕고 산업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급한 안건들입니다. 민생이 어렵다든가 산업 현장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여야 관계없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야당이 유감스럽게도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회를 외면하고 산업 현장이 어렵다면서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민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산업 현장을 도와야 한다고 걱정하신다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안건들을 시급히 논의해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의하셨고 야당도 원칙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빨리 대화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 이것은 다수 국민들의 국제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모든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버스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예고한 업체의 약 90%는 준공영제나 1일 2교대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이 거의 없는 그러한 업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이유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노조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인식하셔서 파업 협의를 중단하고 대화에 조속히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소관 지자체는 책임 있게 중재와 조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없애도록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이해찬 당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시는 날인데 오늘 쪽에서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다른 이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께서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첫 친구를 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그 책임이 아주 막중하고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을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국회인데 가장 어려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7일간의 해외 외교를 마치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오신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외교가 중동, 중남미 이렇게 다변화돼 가고 있는데 아주 현지를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긴 출장이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습니다. 참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지난 2년은 반칙과 특권의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전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차이는 아주 가장 뚜렷한 것이 전임 정부는 밀실, 그다음에 불법 이런 적폐가 이루어졌던 반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런 민주주의의 행정이 비로소 정립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공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건은 최근 경제 대응 강행과 추경 민생개혁 입법인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세계 경제가 둔화되어서 대여건이 예상보다도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정청은 경제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마련한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이 제1야당의 태역으로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생 법안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치원 3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소상공인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민주화운동 39주년입니다. 어찌 보면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광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데 전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5.18 행사에는 참여하겠다고 공언을 하시는데 좀 더 진지하게 사안을 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냥 대담 때 말씀하신 것처럼 5당 대표 회동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당도 아마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정무수석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 원내대표도 새롭게 취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인영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미래당도 15일 날인가 새 선출을 하고 또 민평당도 또 새로 선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동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예, 고위 당정협의회 새내기로 처음 참석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엊그제 두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축하할 겨를도 없을 만큼 안팎으로 급박한 그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정부가 두 어깨에 짊어진 시대적 소명, 책임 이런 걸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무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의 지혜와 또 경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대 국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정부의 3년차 국정 운영을 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께 늘 자문을 구하고 또 이해찬 대표님의 방향, 방침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착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과 민생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중 고위 무역 협상에서 합의 없이 끝나면서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이런 정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재난 추경에는 동의하면서도 경기 대응 추경에는 부정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재난 추경과 경기 대응 추경이 모두 있어야 완전체 민생 추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은 그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마중물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딱 한 모금에 단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중물은 버리는 물로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은 메마른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려면 꼭 필요합니다. IMF도 진즉부터 우리 정부에게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해 왔습니다. 당에서 이런 점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경 예산안 편성안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서 야당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소극적으로 혹은 때로는 부정적으로 태도를 보여도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여당보다 더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국회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회가 멈춰버린 지금 경제와 민생에 아주 중요한 그 사안들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경안과 시급한 그 법안 제도들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경제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추경 그리고 민생 그 현안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또 다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닫힌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야당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야당과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이 경제를 언제까지나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서 입법 지원과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당정이 보다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물론 아주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과 또 조율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서 민생 입법과 계획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저는 당의 주도성을 지금까지보다는 더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도 당정협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당의 능동적, 주도적 역할을 경우에 따라서는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정이 협심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내면 촛불 국민들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현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3년 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2년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곁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은 겸손과 소통으로 민생에 다가가겠습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활기차고 적극적인 공직 문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반응하고 자신감 있게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께서 선두에서 뛰고 계십니다만 당정청이 힘을 모아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기에 더욱 긴장하겠습니다. 큰 짐을 지게 된 이인영 대표님께는 축하보다 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 총리님께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경제 외교를 마치시자마자 곧바로 산적한 국내 현안을 챙기시게 해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